접목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걸 그리는 거예요. 책을 한번 봐주세요. 안에는 이제 나이테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나이테가 되어 있고 나무가 보면 이게 앞면을 조금 쪼갠 겁니다. 그죠? 책에도 있죠? 이런 그림이 그대로 있고 요것이 껍질이죠. 그죠? 껍질이고 요게 목질부입니다. 목질부. 딱딱한 목질부. 그리고 가장 접목에서 중요한 것이 요 부분입니다. 여기 껍질과 이 목질부와 요 경계 부분.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르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형성층이라고 되어 있네요. 형성층. 요 부분을 내가 빨갛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형성층 또는 부름켜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 부분이 왜 그 버드나무 꺾어서 필이 튼다고 이렇게 틀면은 봄에 물이 올랐을 때 수액이 많이 올랐을 때 잘 틀어지잖아요. 거기 그 부분이 어떻게 소나무 같은 것도 옛날에 뭐 어르신들 소나무 겉껍질 벗기고 속에 하얀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뭐 먹기도 했다고. 저도 한번 먹은 기억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다 그러면 또 안 믿을 것 같아서 저도 좀 기억이 나요. 형님들 따라서. 소나무 봄에 쭉 자라면은 보통 2년생, 3년생 부분을 잘라서 겉껍질 벗기면 속에 하얀 부분, 시원해요. 이렇게 먹으면. 그럼 혼나죠. 근데 그 부분을 형성층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하얗게 반고체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무도 아니고, 그것이 돼서, 이게 물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것이 1mm 정도, 이렇게 나무에 따라는 2mm, 3mm 정도 두껍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게 봄부터 여름까지 그렇게 재서 가을 되기까지 굳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봄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점점 젤리 같은 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러면 이만큼 되면은 이게 굳어져 간 게 1년이에요. 1년 자란 거예요, 그게. 봄부터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충분하고 그러면은 이만큼 많이 자랐고 그렇지 않은 해는 조금 자랐고 얇게, 나이테가 얇게 그렇게 되는데 요 부분에 그게 하얗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1년에 자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러면 접목을 한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다가 접목을 하는 겁니다. 나무마다 다 구울거나 가늘거나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묘목을 1년 길러서 이렇게 똑 잘라서 보면은 뭐 나이테가 많지는 않겠지만은 1년 기른 거는 요 형성층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대목이라고 하죠. 이제 접수는 요게 다시 열어볼게요. 이렇게 형성층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접수도 가늘지만은 나름대로 그러면은 칼로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칼로 이렇게 자르면은 한쪽으로 형성층이 보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은 이런 쪽으로 요쪽은 껍질이고 양쪽은 껍질이고 이 가운데 목질 보면은 이러한 형성층이 보이겠죠. 껍질과 목질부의 사이. 고게.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가지입니다. 이게. 가는 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형성층 부분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대목하고 요 접수하고 한쪽은 이건 굵기 때문에 한쪽은 안 맞았어요. 이쪽은. 그죠? 요 한쪽은 여기에 맞았겠죠. 이 대목하고 이 접수하고 요 형성층 부분이 맞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젤리처럼 돼갖고 나이테가 되는 부분이고, 그게 차차차 목줄화 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목줄화 될 때 요 접수의 부분하고 이 대목의 부분하고 한 몸뚱아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젤리처럼 물처럼 돼 있다가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나무가 붙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붙기까지는 나무의 염색체가 같아야겠죠. 식물마다 다 염색체가 달라요. 그죠? 염색체가 달라요. 사람은 46개의 염색체가 돼 있는 거고, 식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사과나무를 붙였을 경우에 꽃사과, 뭐 해당, 뭐 그런 나무, 열매사과, 뭐 애기사과 그런 거 붙였을 경우에 그렇게 붙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테이프로 꽉 매놓으면은 이렇게 해갖고 여기 벗겨난 부분은 다시 덮고 테이프로, 비닐 테이프라 그래서 이렇게 꽉 이렇게 매놔요. 매놓으면은 그 부분이 꽉 붙어 있어서 보통 봄에 3월 내지 4월, 보통 밤나무나 감나무 같은 거는 4월 달에 싹이 나와요. 4월, 뭐 4월 중순, 하순에 싹이 나와. 보통 다른 사과나무 같은 거는 3월 하순, 4월 초순에 싹이 나오는데, 그때 싹이 나오기 이전에 접목을 하는 겁니다. 접수는 미리 그 과수원에서 그 겨울 전정할 때 잘라 두어서 냉장고에 두거나 토굴 안에 두거나 땅에 묻어두거나 두었다가 봄에 접목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해보니까 과수처럼 그렇게 다량으로 많이 하는 분은 겨울 동안에 자르기 때문에, 전지를 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두고 보관을 하지만은, 저처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봄에 싹이 나오기 전에 바로 잘라서 바로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보관이 아무래도 그 익숙지 않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뭐 뚝 잘라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꽉 묶어놔서 우리 건 이상하게 안 붙네요.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저 지역의 밤나무에다가 감나무 붙여놓고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이쪽에는 감나무 붙이고 저쪽에는 밤나무 붙이고 내년엔 사과나무도 하나 붙여봐야겠네.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아무튼 사과나무의 경우에 사과나무 종류는 다 되고, 배나무 경우에는 배나무 종류 다 되고, 그렇게 되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모과나무나 산사나무 같은 것도 같은 과이기 때문에 돼요. 근데 보통 향나무하고 노간주나무 아시죠? 산에 많이 있는 거. 그런 것도 같은 노간주나무 과이기 때문에 됩니다. 네. 근데 과가 같았다고 다 되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또. 그래서 대부분의 되기 때문에 접목이 되려면 과가 같거나, 아니면은 과가 안 되면은 같은 속이 같거나, 아니면 같은 품종이거나 그러면 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형성층을, 부름켜를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숙달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에부터 뽕나무 붙일 때부터 붙었는데 지금 그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보면은 이 대목은 조금 굵으니까 껍질이 두껍죠. 그죠? 근데 요 가는 거는 껍질이 얇기 때문에 요만큼 집어넣어요. 가지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형성층이 이렇게 맞아요. 요거보다 조금 안쪽으로. 그죠? 대목은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요거는 껍질이 이렇게 얇고, 그래서 조금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꽉 묶어주면은 나무라는 것이 자기가 붙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요. 네, 잘 붙습니다. 노력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조금 틀린 것은 다 붙어요. 웬만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목의 방법은 이것이 보통 가지접 또는 절접이라 그래요. 잘라서
절단면에 붙이는 거라서 가지접 또는 절접이라 그러는데, 근데 장미를 붙인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런데 잘 안 보이는데, 눈을 하나 띄어서, 그죠? 눈을 하나 똑 띈 겁니다. 가지에 잎이 나 있고 잎이 이렇게 붙었던 자주기에 눈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칼로 이렇게 띱니다. 장미 그 눈을 하나 띄어요. 그러면은 보통 장미는 어디에 접목을 하는 거면 찔레 씨를 뿌려서 거기다 접목을 해요. 봄에 찔레 씨 뿌린 것을 싹이 트면은 밭에 내다 심어서 보통 새끼손가락 정도 굵기로 자라요. 그러면 찔레가 뿌리가 수없이 많이 뻗어요. 그리고 여기서 찔레가 넝쿨이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 어디에 붙이냐? 여긴 뿌리고 여기는 넝쿨인데 요 부분은 뿌리 부분이 이렇게 굵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 붙여요. 거의 뭐 뿌리에다 붙인다 그래요. 그 부분에다가 요건 가을에 붙입니다. 가을에 요걸 확대해서 그리자면은 이렇게 굵고 뿌리가 있는데 요걸 또는 눈접, T접이라 그러는데 칼로 요로 긋고 요로 그어서 양쪽으로 벌려서 요 눈을 하나 띄어서 집어넣고 테이프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요거는 형성층을 맞춘다고 상당히 애를 쓰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 껍질을 양쪽으로 이렇게 제끼면은 이 껍질을 제껴 놓으면 바로 그 안이 형성층이 있죠. 하얗게 보이는 게 그게 바로 형성층이에요. 이게 문질러 보면은 이게 매끄러워요. 그게 매끄러운 게 그게 이제 형성층에서 잠깐 목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굳어가면은 목질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 자른 것을 집어넣고 비닐로 그러면 집어넣으면은 눈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죠? 요 안에 들어서면 비닐로 꽉 이렇게 묶어주면은 그 안에서 붙어요. 그래서 보통 9월 달에 접목을 하면은 한 달 정도 9월 초에 붙이면 9월 하순, 중순에 붙이면 10월 중순 정도 되면 싹이 터 나와요. 싹이 터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길러서 그 다음에 묘목에 내다 밭에서 기르면은 큰 장미 넝쿨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따라서 복숭아나무도 이런 방법으로 해요. 사과나무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이거는 절접으로 한다 또는 눈접, 아접으로 한다 다 다릅니다. 그게 가장 잘 되고 성공률이 높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예. 여기 그림 있는 게 그거 장미과 장미 종류, 장미 복숭아 종류 접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전에는 이거 매주는 이거를 옛날에 우리 형님이 지금 뭐 올해 70 되셨는데 그 감나무 잘라내고 고엽나무나 감나무 잘라내고 감나무 붙이는 거 봤는데 집이요, 그죠? 볏짚으로 꽉 묶고 흙을 높이 묶고 이렇게 붙였으면은 흙을 이렇게 쌓아두셨어. 그냥 여기 이제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싹이 터서 자라더라고요. 그러면 그 볏짚으로 꽉 묶고 그 이후에는 볏짚으로 안 묶고 비닐로 묶었어요. 비닐로 묶으면은 나무는 요거는 굵어졌는데 비닐이 꽉 조여져서 요 부분이 똑 부러져요. 여름 되면은. 그리고 그거를 일일이 풀어줘야 돼. 접목을 해서 접목 성공한 걸 밭에 내다 심으면은 밭에 쭉 자라면은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거를 칼로 이렇게 째갖고 비닐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비닐 묶은 부분에 쫙 굵어져요. 튼튼하게 붙어. 근데 그거를 하면 엄청 더워요. 근데 요즘은 어떤 게 나왔느냐? 그냥 비닐로 묶어주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그 환경 친화적인 소재로 돼갖고 그냥 썩어 없어져요. 비닐이. 그래서 그걸 안 풀어줘도 돼요. 나무가 굵어지면은 비닐은 저절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소재도 많이 있습니다. 비닐이 상당히 농촌 공예잖아요. 밭에 들어가고
어디에 농기계에 들어가고 그래서 망가지고 밭에서 들어가서 곡식이 안 되고 그 뭐 100년 걸린다 그러죠. 썩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1년도 안 돼서 까맣게 썩어버려요. 그런 좋은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껍질을 강제로 이렇게 마찰력에 의해서 빗댔을 때 예. 그 부름켜는 껍질 쪽에 붙어 있나요? 목줄구 쪽에 붙어 있나요? 아, 그 이제 부름켜라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그렇죠. 그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에 요 부분이 껍질이고요. 여기에 목줄부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강제로 벗긴다. 잘 안 벗겨지니까 칼로 벗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강제로 벗기면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런 T자 접목하는 경우에 가을 9월이 되면은요. 이렇게 하고 밑으로 해서 옆으로 제끼면은 아주 잘 벗겨져요. 그때도 생장이 상당히 왕성하기 때문에 장미나 복숭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껍질에 손톱으로 이렇게 제껴도 껍질이 싹 잘 벗겨져요. 그럴 때만 하는 겁니다. 부름켜는 껍질 쪽에 있습니까? 안쪽에 있습니까? 부름켜라는 건 따로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를 뿐이에요. 양쪽에 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그냥 껍질을 벗겨내고 나면은 그 맡겨난 부분이 자체를 그냥 부름켜라고 하는 거지. 나무를 자르면은 뭐 경계가 없어요. 그냥 아 여기는 껍질이고 여기는 목줄부다. 근데 그냥 이 경계 부분이 부름켜라고 하는 거지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층이 뭐 1mm다 이렇게 딱 표가 나게 있는 것은 아, 예. 그 부름켜가 체간부하고 수간부가 있거든요. 예, 예. 그걸 합해가지고 부름켜라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아까 그 물기가 들어있던 거에 예. 체간부하고 수간부하고 비슷한 그 장소인가요? 이제 근데 세밀하게 보면은 거기 이렇게 이제 뭐 겉껍질, 속껍질 그러긴 하는데 이 겉껍질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눈에 띄는 겉표면 색깔이 있는 그거고 약간 벗겨내고 나면은 속에 약간 예를 들어서 요게 갈색 흑색이라면은 그죠? 검정색을 띠고 있다면은 요거 약간 부분에 검정인데 요 안 부분에 약간 갈색으로 약간 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말고 그 안에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하얀 부분.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 껍질이에요. 다 껍질이야. 그래서 껍질이고 띄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형성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목질부예요. 거기에는. 근데 그 경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그래서 봄에 그 이제 물이 많이 오를 때나 여름에 할 때 보면은 그게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약간의 그 층을 형성해 1mm 정도.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연하게 이게 표가 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예, 그래서 그 겨울에 보면은 전혀 아주 밀착되어 있고, 이제 봄이라서 여름에 보면은 거기에 그 나무가 생장을 하기 때문에 약간 피리 틀 정도로 이탈되는 그런 형성층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접목 조작의 순서. 이제 순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이제 해보면서 터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 제목의 뿌리를, 대목이죠? 제목이 아니고, 그죠? 오답니다. 대목의 뿌리를 정리한다. 먼저 대목을 먼저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접목 부위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그죠? 뿌리가 나온 부위를 2 내지 5cm 정도 자른다. 이게 뿌리에서 그 윗부분을, 이게 보통 밤나무일 경우에 요 붙이는 높이를 보통 30cm 정도 둬요. 30cm 정도 둬요. 근데 대부분의 나무는 요 아주 밑에다가 5cm 미만에다가 뭐 T자라든가 아니면 이것처럼 절접으로 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밤나무인 경우에 왜 30cm 정도 두는가 하면은 그 30cm 이하 쪽으로 그 온도의 변화가 상당히 심하답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부분이 30cm 밑에 부분을 붙이면은 동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접목한 부위에. 접목한 부위가 아무래도 조금은 약하겠죠. 그죠?
그 몇 년 자라서 굳어지기 전엔 조금은 약하니까 그래서 그 동해를 받으니까 그 부분을 약간 높이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보통 접수는 뿌리가 나온 부위를 2 내지 5cm 정도 자른다. 2 내지 5cm 정도 높이에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접수는 2 내지 3는 붙여서 3 내지 5cm 길이로 자르는데 상부는 눈과 같은 방향으로 비스듬히 자른다. 그랬습니다. 눈과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는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잎이 있던 자리에 눈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방향으로 자른다는데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겠죠. 예. 준과 같은 방향이 아니고 눈과 같은 방향입니다. 이제 접수의 기부는 45도로 자른다. 그랬습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요 밑에 부분에 45도로 이렇게 자른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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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딱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실습으로 한번 해주시는 게 더 와닿아요. 예, 예. 근데 뭐 이 3시간에 다 못해요. 3시간, 4시간에.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에서 이거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신고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원래 농업 원예 조경 축산 이런 과가 있는 대학이라 농장도 상당히 크고 유료 또 입장도 하고 조경도 잘 꾸며놔서 실습실이 따로 있어서 이제 실습을 하는데 이제 여담이지만은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하는데 카타칼 준비할까요? 그래요. 근데 카타칼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들어요. 그게. 그래서 세게 하다 보면은 다쳐요. 근데 칼이 잘 안 들으면 많이 다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접목하는 접도를 준비해 주십시오. 해갖고 접도를 준비해서 삽목할 때 이렇게 다듬는 거, 접목할 때 하는 거 이런 걸 하려고 준비를 해서 하는데 그냥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잘해도 한 번 다치면 대학 측이나 강사 저나 아니면 교육받는 분이나 큰 문제가 되니까 주의를 하십시오. 이제 주의사항을 많이 두고 했어요. 근데 영락없이 금방 다쳤어. 여자분이 다쳐갖고 근데 손을 상당히 많이 뵀어요. 그래갖고 이제 빨리 나가서 치료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안 생긴 거는 그분이 의사였어요. 그래갖고 자기 병원에 가서 자기가 꿰맸대요.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안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와서 인터넷에라도 올려놓으면은 여러 사람 다치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인도 고생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삽목하는 거는 할 수가 있는데 삽목하는 것도 옆에 사람 이렇게 탁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접목은 제가 시범으로만 했는데 시범으로 해갖고는 또 잘 안 돼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아무튼 모든 게 그렇지만은 직접 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8번째 대목의 형성층에서 안쪽을 향해 수직으로 내리 자른다. 이제 대목을 밑으로 이제 자르자는 얘기예요. 접수를 대목의 형성층에 맞도록 끼운다. 비닐 테이프를 단면에 보이지 않도록 단단히 감아서 고정시킨 접수의 상부 절단면에 유압제를 바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압제 같은 경우는 안 발라도 돼요. 옛날에 뭐 유압제가 있었습니까? 안 발랐죠? 근데 유압제를 바른다는 것은 뭐 어떤 그런 꼭 필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아접 해놨죠. 눈을 하나 띄어서 조금 전에 장미 붙인다는 거, 그걸 아접이라 그래요. 눈 아자. 그죠? 그래서 눈 아자를 써서 그 자가 식물 얘기할 때 아접이, 아자입니다. 그게 눈이라는 얘기예요. 매화나무는 8월 중순에서 8월 하순, 복숭아도 8월 중순에서 9월 상순, 벚나무가 7월 상순에서 9월 상순, 감귤류도 9월 상순에서 하순. 감귤은 어디다 붙이죠? 탱자나무에 붙이죠. 그죠? 탱자 가시 많이 있는 거. 그거 씨를 뿌려서 거기다가 붙입니다. 감귤은. 예, 그렇게 합니다.
벚나무는 그냥 산벗 씨 뿌려서 붙이고요. 복숭아는 그 보통 살구나 뭐 매실 그런 데다가 붙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붙이고 매화 열매가 뭐죠? 매실이죠. 요새 매실 액기스 담그는. 근데 매실 액기스는 안 익은 걸 따니까 좀 익은 거, 노랗게 익은 거 땄을 경우에 그거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매실을 뭐 보통 그거 놔뒀다가 매장했다가 봄에 뿌리거나 그러면 됩니다. 그치? 바로 뿌려서 놓으셔도 되고, 그렇게 뭐 복숭아나 매화나 뭐 그거는 다 아무데나 붙여도 다 가능을 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 살구에다 붙이는 게 복숭아나 매화나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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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매실 같은 경우에는 꼭 살구에 안 붙여도 매실 그것이 해갖고 1년 길러서 1년 내지 2년 정도 길러서 붙이시면은 괜찮아요. 근데 매실은 뭐 사실 그대로 씨를 뿌려서 그거 자체를 길러도 돼요. 근데 열매 달리는 게 다소 늦게는 달려요. 그런데 뭐 오히려 그게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다음에 주요 수종의 접목 일람표. 예. 쭉 나와서 대목의 종류. 그죠? 뭘로 한번 할까요? 보통 매화 할까요? 매화 나왔죠. 둘, 넷, 7번째. 매화 실생. 그죠? 매실 따갖고. 실생이라는 매화를 씨를 뿌린 거. 실생묘라. 그죠? 그 다음에 삼목묘 공대. 공대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얘기했듯이 매화는 매화 씨를 뿌려서 매화를 붙이는 거를 공대라 그래요. 예, 매화를 매화에다 붙이는 거를 공대라 그래요. 예. 근데 요거는 매화 삽목을 해서 거기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근데 매화 실생하는 거는 공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공대 이렇게 나오면 자기 씨앗을 따서 그걸 해서 접목을 했구나. 그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살구. 그죠? 살구에 붙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복숭아 실생묘에도 붙여도 되는 거죠. 복숭아 실생묘, 복숭아를 씨를 뿌려서 놔두면 개복숭아가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붙이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복숭아는 씨를 뿌리면 개복숭아라고, 개복숭아가 익어도 먹을 만한 게 안 나오죠. 그죠? 뭐 요새 개복숭아도 매실 액기스 따는 것처럼 그렇게 담그죠. 예, 그렇게 담그기도 하는데 씨가 말랐어요. 그냥 복숭아 씨를 좀 뿌리세요. 그러면은 그거 내다 심으면은 그 개복숭아가 되니까. 길에 있는 거 다 없어졌더라고요. 예. 주인이 딸라 그러면은 벌써 따갔죠. 예, 꼭 한 하루 이틀 전에 따가요. 주인이 언제 따는지 알아요. 예, 그다음에 접목 방법은 그냥 분재접이라 그래서 그냥 뭐 보통 절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거 이렇게 쪼개서 가지 잘라서 붙이는 그거를 대표적인 절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근접 치목 그랬는데 근접 치목이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요 가까이 붙인 거 있잖아요. 아주 밑에 가까이 붙인 거를 근접을 해서 뿌리 가까이 붙여서 여기를 치목을 한다고. 치목은 이따 나옵니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치목이 뭔가 그러한 얘기입니다. 접목 시기는 3월 상순에서 하순, 그리고 비고라인에는 공대가 좋다. 매화는 매화끼리 붙이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복숭아보다 매실이나 그런 게 붙이는 게, 복숭아가 있습니까? 없네요. 그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해당 보시죠. 해당, 애기사과. 환엽해당, 삼엽해당, 실생 나오죠. 그죠? 환엽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환엽이 삼엽보다 좋다라고 얘기는 해요. 해당이라는 얘기는 보통 산중에 있는 사과 피는 거 있죠. 산에 사과처럼 펴서 조그맣게 달리는 거, 그거를 이제 보통 그 중에서 그 해당이라 그러는데, 잎이 가지가 있으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둥글 환자, 환엽해당이에요. 잎이 이렇게 둥근 거. 그 다음에 또 삼엽해당이, 삼엽은 잎이 이렇게 같은 그런 산에 있는 사과 종류인데 이렇게 달리는 게 있어요. 산에 있는 사과라 그래서 산사나무하고는 달라요. 산사나무, 산사춘술이 있죠.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잎이 이런 식으로 돼서 열매는 사과나무 열매하고 비슷한데 그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산사춘은 열매는 뭐 사과나무하고 거의 뭐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나무는 조금 다릅니다. 이걸 환엽, 이건 삼엽, 하나, 둘, 셋, 삼엽 해당인데 보통 여기에 나온 거 환엽해당, 삼엽해인데 환엽해당이 조금 좋다 그래요. 강건하다고 그렇습니다. 접목 방법으로는 절접, 3월 중하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쭉. 매화는 왜 매화에다 붙이죠? 매화요. 공들을 왜 하죠?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매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매화는 되게 보면 옛날에 이제 뭐 매낭국주 사군제에서도 매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이제 매실 열매를 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접목을 하면은 그 꽃 피는 기간을 아주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일찍. 그리고 씨를 뿌리면은 단점이 뭐냐? 꼭 그 꽃이 안 나와. 하얀, 예를 들어서 그 매화도 보면은 아주 종류가 많아요. 매화꽃이 보통 잎이 이렇게 5개, 그죠? 이렇게 나와서 여기 백색으로 피는 경우도 있고, 홍색으로 피는 것이 있고, 붉게 적색으로 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 꽃잎이 5개가 이렇게 있으면 요 꽃 받침이 있어요. 이렇게 꽃받침이 이렇게 있는데, 꽃 받침이 그 녹색에 백색 꽃이 피는 경우가 있고, 그죠? 요 꽃 받침이 홍색에 요 백색이 피는 경우가 있는데, 요 녹색에 백색이 피면은 아주 깨끗하게 청초하게 보이고, 요 받침이 적색이나 홍색으로 피고 하얗게 피면은 분홍색하고 흰색하고 같이 보이니까 깨끗한 맛이 덜해요. 그래서 같은 매화를 씨를 뿌려서 그대로 피면은 요렇게 녹색의 백색 꽃을 원하는데 홍색의 백색 꽃이 되다든가 아니면 적색의 백색 꽃이 된다든가 꽃이 백색이 아니고 약간 홍색을 띈다든가 조금 종류가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접목을 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만 피게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접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요.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매실도 보면 홍매실이 있고 청매실이 있고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뭐 옛날에 뭐 초창기에 청매실이 좋다고들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매실을 좀 익혀서 담그기도 하죠. 약간 분홍색일 때 담그기도 하고 그게 향기가 좋아요. 매실 액기스 담그면 향기가 상당히 좋고 또 뭐 장사로 하는 사람들은 양이 많이 나와요. 똑같이 10kg 담그고 매실 10kg에 설탕 10kg 담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병이 나왔다, 액기스가. 그러면 익은 거로 담그면은 4병 정도 나온다든가. 그렇게 나와요. 그게. 익은 거로 담으면은 그게 매실이 그 수분이 많은 거예요. 익으면서 싹 커져요. 수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청매실로 담그면은 별로 안 줄어들어요. 그게 그냥 약간 성분만 우러나고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향기가 좋으니까 익은 거로 담그면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에 치목. 치목에는 휘무지와 무덧대기, 높이떼기 3가지 방법이 있다. 발근하기 쉬운 나무의 줄기나 가지를 휘어서 습기 있는 땅에 묻어 발근이 되면 자라서 한 개체로 번식하는 방법을 휘무지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한국말이죠. 개나리를 들어서 개나리를 이렇게 나서 이걸 늘여서 이렇게 묻어두면은 뿌리가 내리죠. 이걸 뭐라 그래? 휘무지, 휘어서 묻었다. 그래서 이걸 잘라서 하면 싹이 많이 나오죠. 이 휘무지, 이걸 취할 치자, 취목이라 해서 휘무지. 이게 높이떼기가 있고 또는 휘무지와 묻어떼기는 뭐냐면은 여기 흙을 이만큼 묻어요. 묻으면은 뿌리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 흩쳐서 놓으면은 여러 개가 되겠죠. 다 뿌리가 내렸으니까 묻어서 나중에 떼어낸다. 묻어떼기, 휘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이떼기, 공중치목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되겠습니다. 공중치목은 이제 식물의 어떤 식물 생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껍질을 제거를 해요. 껍질, 목질부만 남았겠죠. 여기는 가지가 무성한 겁니다. 무성한 거예요. 그럼 나무라는 것은 뿌리에서 물과 함께 질소, 인산, 카리, 망간, 붕서, 철분, 황, 뭐 여러 가지를 16원소 이상을 흡수를 해서 목질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잎에서는 뭘 만들죠? 탄소 동화작용에서 만든 양분이 탄수화물, 그죠? 지방, 단백질을 만들죠. 사람이나 동물은 동식물을 먹어서 흡수를 하죠. 요거를. 근데 식물 파란 잎에서 이산화탄소, 광, 햇빛이죠. 이산화탄소, 햇빛,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이용해서 요거를 만듭니다. 탄수화물이죠. 화물. 사람이나 동물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먹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식물은 잎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잎에서 만든 양분이 뿌리에서 만든 거는 목질부로 가고 잎에서 만든 거는 요 형성층을 얘기한, 그죠? 글로 내려오는데 껍질을 다 까내고 속 껍질까지 싹싹 긁어냈어요. 내려올 데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양분이 축적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요만큼의 흙을 채워놔. 흙 또는 수태, 그죠? 이끼. 그걸 채워놓으면은 여기 젖어 있겠죠. 항상 촉촉하게 젖어놓으면 뿌리가 내려. 더 이상 자랄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껍질을 까고 요 부분, 맺긴한 부분을 약간 목질부를 도려낼 정도로 싹 긁어내야 돼. 깨끗하게. 그걸 긁어내지 않으면은 여기서 바로 껍질이 바로 생겨요. 그래서 뿌리가 안 내려요. 이상하게 뿌리가 안 내렸다. 그래서 보면은 껍질이 다 생겼어. 덜 긁어낸 거. 360도 다 긁어내는 거예요. 보통 요 지름이 10cm인 나무다. 그러면 요 길이는 보통 15cm 정도 많이 깎아내는. 붙을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여기서 껍질이 막 이만큼 생겨갖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긁어내. 요걸 갖다가 높이 떼기, 높은 위치에서 뿌리 내리면 떼어낸다. 그래서 높이 떼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가 잘 내렸어. 그래서 우리 집 정원에 밑에는 아주 보기가 흉한데 위에가 참 이쁜 나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뿌리가 상당히 왕성하게 잘 해서 이게 보통 백색인 뿌리가 갈색으로 변했을 때 보통 장마철에 시작을 해서 보통 2달, 3달 하면 가을이 되겠죠. 그때 잘라내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대로 겨울을 놔요. 여기서 겨울을 날 때 여기다가 물을 수시로 공급을 해줘야 돼. 마르지 않게 겨울에 얼더라도 공급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때 그 다음 봄에 이걸 떼어내서 이렇게 비닐로 해주거나
뭐 화분 같은 걸 이렇게 해준 것을 떼어내고 심으면은 뿌리가 쭉쭉 뻗어서 잘 자라겠죠. 근데 잘라낼 때 여기서부터 요만큼 껍질 깠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서 뿌리가 내린 걸 요거를 바싹 자르면은 나무가 죽어요. 여기서 말라 들어가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요 잘라내는 걸 길게 이만큼 여유 있게 이만큼 길게 잘라야 돼. 주의할 것은 되게 뿌리도 잘 내려서 옮겨 심었는데 죽었다 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길게 잘라내면 되는 건데 그림에도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예. 이런 거를 밑에는 볼품 없는데 위에 잘생긴 부분을 떼어내고자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생긴 부분이 없더라도 정원에 있는 나무를 분재가 만들듯이 가꿔요. 이렇게 형태도 만들고 가지치기도 하고 몇 년 해갖고 밑에다가 치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으면은 이 그림에도 맨 밑에 화분에도 보면은 상당히 길게 잘라냈죠. 그죠? 그렇게 꼭 길게 잘라내는 거고 다음에 분갈이 할 때 그 밑에를 조금 더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뿌리가 잘 내려요, 나무가. 그래서 너무 고목으로 뭐 이렇게 상당히 큰 나무는 하지 말고 보통 손목 굵기나 손목보다 약간 가는 나무나 그런 게 나이를 너무 많이 먹지 않은 그런 나무로 하면 대부분의 나무는 다 돼요. 예. 소나무 같은 거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려요. 조금 이제 가는 나무를 해도 그 외 단풍나무나 집에서 기르는 여기 아까 손님 얘기한 고무나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잘 돼요. 고무나무도 잔가지 꺾어지는 잘 되지만은 우리 집이 고나무가 너무 크다 했을 때 좀 키를 줄이고 싶다 이렇게 굵은 걸 했을 때 그런 거 하면은 아주 잘 됩니다. 꼴 때 껍질을 까낼 때 반드시 아주 박박 긁어내 칼로 목질부까지 긁어내. 그리고 목질부까지 긁어내도 의심스럽다. 그죠? 이게 다 긁어냈을지. 그러면 여기다가 철사로 꽉 묶어줘요. 그러면 철사가 있기 때문에 껍질이 생기다가도 말겠죠. 이게 밑에서 껍질이 생겨서 잘 올라가지는 않아요. 양분이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에 양분이 생겨서 밑으로 껍질이 이렇게 내려가지 밑에서 올라서 이렇게 껍질이 생기는 얘기는 아주 드뭅니다. 예, 그래요. 나무도 상처가 있을 때도 여기에 이만한 상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상처가 가로수라든가 정원수 보면 이렇게 아무는 게 보이죠? 보일 때 보면 요 밑에 부분이 이렇게 아물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아물죠? 아물면은 이렇게 위에 부분이 빨리 아물어요. 많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조금 아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영양분이 밑으로 내려오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성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위에서 빨리 아물어요. 위에서 만든 양분이 잎에서 만든 반드시 녹색 잎이어야 돼요. 녹색 잎이 엽록소라 그러는데 그 엽록소 파란 잎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광선을 이용합니다. 그 광선이 부족하면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나무는 광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장이 아주 안 되는 겁니다. 뿌리에서 거름은 많이 주는데 햇빛이 없으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못 만들어요. 이게 50%고 뿌리에서 만드는 흡수하는 양분 50%인데 뿌리에서 주는 50%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물하고, 그죠? 물하고 그 이산화탄소는 있겠죠. 그죠? 물은 주니까. 이산화탄소는 공중에 있고 햇빛이 없기 때문에 이 영양분이 안 만들어져서 나무가 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집은 거름 상당히 많이 줬다. 우리 아저씨 개소주 담아놓은 것까지 화분 위에 다 올려줬다. 그래서 개소주는 여러 가지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철분 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있지 식물이 이용하는 그런 거는 없죠.
식물이 이용하는 건 질소, 인산, 카리, 철, 망간 뭐 이런 게 물에 녹았을 때 흡수되는 건데 그거를 영양분을 듬뿍 올렸다 그래서 그런 흡수는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지배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만 자란다. 그 햇빛이 뿌리에서 흡수하는 양분만큼 중요하다. 똑같다. 라고 보면 됩니다. 뿌리에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줘도 햇빛이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여기에서 만든 양분이 잎에서 가지로 가서 그게 줄기로 가고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이 융합이 돼서 다시 꽃으로 가고 열매로 가고 이 줄기가 굵어지고 뿌리로 가서 뿌리가 커지는 건데 그래서 뿌리로 가기 때문에 위에 부분이 많이 아무는 겁니다. 상처가. 그런 건데 그거는 무시하고 밑에서 주는 거름물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찾아보세요. 책에 탄소 동화 작용을 찾아보세요. 탄소 동화 작용을 뭐라고 설명을 해놨는가.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왜 햇빛이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